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전국에 있는 소외 이웃들을 찾아 부활절을 기념하는 선물을 나눴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희망을 강조하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부활절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 후원으로 마련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서를 현지에 기증했습니다. 소망교회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정책 제안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의 고속성장과 재난 상황에 따른 양극화 극복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마련된 자리인데요. 교육계와 종교계 등 전문가들은 사회 각 분야가 직면한 문제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조유연 기자입니다. 동반성장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했지만 그 과정 속에 양극화가 도래했으며 정치 집단 간의 심각한 이해관계 대립을 겪고 있다며 더불어 잘 사는 세계적 강중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강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 장학금 등의 정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 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교육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지금 이제 우리는 따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창조형 인적 자본을 키워야 된다. 교육에서 이제는 지덕체 그만하고 최덕지 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도 발제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교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소 목사는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생명 경시 현상이 만연해질 것을 우려하며 종교가 생명 존중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AI는 인공지능이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는 있지만 학습된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영혼을 존중해 여기는 이 바이오필리아 생명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종무청을 신설하고 생명 존중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소 목사는 주장했습니다. 국가와 종교 간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생명 사랑 운동으로 생명을 최상위에 두는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노동 분야와 남북 산업 경제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통일과 나눔 이영선 이사장, 성결대 우석균 교수가 나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이 기간 쪽방촌 주민을 찾아 생필품 키트를 선물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소외 이웃을 돌아보는 구세군의 나눔 현장을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활절 나눔 소식을 들은 쪽방촌 주민들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나눔 키트를 받아든 주민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묻어납니다. 한국구세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 15일, 어려운 이웃에게 봄 선물을 나누는 굿봄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구세군이 준비한 나눔 키트엔 부활절 계란과 영양제, 컵라면, 생수, 손소독제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담겼습니다. 장만희 사령관과 장스테파니 여성사역총재, 그리고 구세군 사관과 봉사자들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포장한 나눔 키트를 쪽방촌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세군의 부활절 나눔이 외로운 삶의 단비와 같은 선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잠만 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종로 3가 돈이동 쪽방촌의 경우 85개 동의 514명의 주민들이 한 평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골목에서 붙어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들입니다. 한국구세군은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어르신을 직접 찾아 선물을 나누는 한편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어르신과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나눔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장사령관은 길 밖에서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봄과 함께 찾아온 부활절 나눔이 이웃들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고난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어두운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내리는 성찬의 예식이 되길 바라고 사랑의 음식의 나눔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날 구세군은 6천여 가구 분량의 나눔 키트를 서울 쪽방촌 일대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지역에 있는 소외 이웃과 노숙인에게도 나눴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17일 부활절을 앞두고 주요 교단들의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와 동해안 산불 피해 등으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단들은 새 정부를 향한 소망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섬김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 산불 피해 등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과 함께하는 한 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각 교단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부활절을 맞아 위로와 축복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류영모 총회장은 현재 모든 사람이 희망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됐다며 특별히 새로운 정부에 대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진영 대결을 정식하고 우리나라를 함께 희망의 나라로, 통합의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생명을 외치는 귀한 부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백광식 총회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참담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교회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강학근 총회장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불로 교회를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게도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한국국군 장만희 사령관은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모른다며 부활한 예수가 보여준 섬김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밀알의 교훈을 말씀하신 예수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밀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을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성서사업센터가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 6,800부를 기증했습니다. 14일 열린 기증식에서 청산교회 현철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우크라이나 땅을 위로하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아나톨리 부총무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2차 발송은 5월 중에 이루어지며 동일하게 요한복음 17만 6,800부가 전해지고 3차인 2만 8,000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소망교회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긴급 구호를 위한 후원금 2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소망교회 측은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아픔에 함께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말라위 촐로 현 마칸디 지역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5톤의 옥수수 가루를 긴급 지원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구피플은 지역사회로부터 취약계층 명단을 확보한 뒤 개별 가정을 방문했고 식량 비축분을 조사한 결과 600가정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틀간 25kg씩의 옥수수 가루 총 15톤을 전달했습니다.
구피플 최경배 회장은 앞으로도 종교와 문화에 상관없이 말라위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빈곤과 기아 종식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2만 5,846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보다 약 2만 명, 일주일 전에 비해 8만 명 가까이 적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인사가 지명됐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지급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정책 추진을 놓고 노동계와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총 정책연구위원과 기획조정국장, 정책기획국장, 투쟁상황실장 등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은 노동 전문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급제 도입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노동계의 의견차가 분명한 가운데 노동계 출신의 이 후보자가 어떤 접점을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식품과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홈페이지 439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을 판매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자가검사 키트도 유통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 시절 후임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전과가 없는 데다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군에서 후임병 7명에게 샴푸를 먹도록 하거나 많은 양의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흑해 함대에서 지휘함 역할을 하는 모스크바 함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모스크바호가 목적지 항구로 예인되다가 탄약 폭발 후 화재로 인한 선체 손상 때문에 균형을 잃고 태풍 속에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이 모스크바호에 명중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스크바호가 러시아 흑해 해군의 상징이라며 피격이라면 군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을 인정했을 때의 부작용 사례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엔 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이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입니다. 론 디센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지 시간 14일 임신 15주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는 임신 24주 이상인 현행 낙태 금지 하한이 15주로 낮아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심각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태아가 비정상적인 때에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론 주지사는 이 법안은 우리 주가 대대로 지켜온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동부 에스코에 사는 5 식구가 세계에서 가장 키 큰 가족으로 공식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랩 가족의 공식 평균 키는 203.29cm로 종전 기록 200cm보다 3cm가량 큽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 측은 가족 1인당 3차례씩 서고 누워서 키를 잰 후 평균 값을 냈다며
이후 1년 4개월의 검진 과정을 거쳐 세계 최장신 가족으로 공식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걱정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9도, 대전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1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TV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봄 개편에 들어갑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채로운 변화로 시청자의 안방을 찾을 예정인데요.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의 삶을 담은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